오늘은 임신 관련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임신하면 어떤 게 힘든지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임신인 거를 병원에 가기 전에 혹은 테스트기를 하기 전에 알았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임신 테스트기 하기 전에 임신이다 이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함을 느꼈던 날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레슨 끝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10시, 밤 10시쯤 레슨 끝나고 가까운 작은 술집에 가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밤 10시부터 한 1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좀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피곤함이 느껴져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거기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있을 때 제 신랑도 저희 집에서 후배랑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은 밤 11시 정도부터 먹고 있었어서 후배가 저희 집에 늦게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전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역시 이제 후배랑 신랑이랑 술을 한잔 하고 있었고, 제가 원래 같으면 그 후배를 자주 만났던 친구라서 그 후배랑 같이 한 잔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딱히 막 그날따라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리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단 집에 오자마자 씻고, 그리고 나서 잠깐이라도 그 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제 주량이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면 그날 제 친구들이랑 반병 정도밖에 안 먹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3시간 동안 반병을 먹은 거라서 전혀 막 취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피로함을 느낄 이유가 딱히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 후배한테 미안한데 네가 우리 집에 오늘 왔는데 같이 한 잔을 못 하겠다. 나는 먼저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잤죠. 근데 신랑이랑 그 후배가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거실에서 안방에서 자는데 막 너무 온몸이 막 누구한테 이렇게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모든 게 그 소음들이. 그래서 막 자는 내내 막 끙끙거리면서 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뭔가 몸살이 올려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날 생리를 너무 안 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면 테스트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테스트기를 했고, 테스트기 하자마자 1초 만에 2줄이 떴죠. 놀래서 당일에 산부인과에 가서 바로 아기 집이랑 아기, 요만한 아기를 확인을 하고 집으로 와서 임신인 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저께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임신을 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랬습니다.
임신하면 힘든 점을 초기, 중기, 후기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 32주차 8개월 임산부고요. 후기에 들어섰죠. 일단 임신 초기의 힘든 점 첫 번째는 입덧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전날에 잔뜩 먹고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태로 누가 저를 통통배에 태워서 고문을 하는 느낌이에요. 드라마에 보면 그냥 막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입덧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거를 흉내내라 그래도 흉내내는 것도 어려운데 거의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생전 처음 느끼는 그런 구역질이 정말 그야말로 토해내듯이 나오는 그런 게 입덧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소리가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제 입덧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앙주가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방으로 가서 잘 정도로 저를 피할 정도로 거의 괴물 같은 소리가 나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입덧이 옵니다. 대부분 뭔가 음식 냄새를 맡거나 뭘 먹거나 했을 때 입덧이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입덧, 먹덧, 토덧 이게 다 왔거든요. 입덧은 갑자기 찾아와요. 뭐 예를 들면 신랑이 저한테 햄버거 먹을래? 했을 때 햄버거를 먹을까?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햄버거에 있는 그 패티를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역겨워요. 그래서 으익 하면서 또 입덧이 오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TV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TV를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채널에는 홈쇼핑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뭔데?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생새우였어요. 생새우.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또 토가 나오고, 또 한 번은 밥을 했어요. 밥솥에. 그냥 늘 먹던 쌀과 늘 먹던 그 현미를 살짝 섞어서 밥을 했는데 밥이 되는 그 냄새에 입덧이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날은 심하게 왔냐면 그 밥 냄새가 마치 화생방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까? 할 정도로 따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생방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막 이 얼굴 온통 다 따갑고 눈도 막 빨개지고 양파를 막 깐 것처럼, 그리고 온몸이 다 따갑고 그 냄새가 막 뭔가 썩은 내처럼 느껴지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그래서 지금 입덧 하면 가장 심하게 기억이 나는 날이 그 밥 냄새 때문에 고생한 날. 먹덧은 뭐냐면 속이 비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많이 먹덧이 오는데, 그래서 그 임산부들 레몬 사탕 같은 거 먹잖아요. 그게
좀 빈속에 지금 당장 너무 역겨울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먹덧은 뭘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막 입에 이렇게 쳐넣듯이 먹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뭘 이렇게 쳐넣는 것처럼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먹덧은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천천히 뭘 이렇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입에 가득 차게끔 해가지고 우걱우걱 먹어대는 뭐 그런 게 먹덧입니다. 그리고 토덧은 그야말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덧은 토는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역겹기만 하고 구역질을 계속해요. 근데 토덧은 실제로 먹었던 거를 바로 개워내고 뭐 그런 게 토덧입니다. 저는 이 세 개가 다 왔어요. 그래서 입덧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18주 정도까지 하루에 한 15번 시도 때도 없이 낮에, 저녁에, 새벽에, 밤에, 자다 깬 새벽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임신하면 힘든 점 두 번째는 이제 소양증입니다. 소양증이 뭐야? 하실 텐데 두드러기 같은 게 나서 가려운 게 소양증이라고 해요. 이 소양증은 임신 초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기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후기, 막달 이럴 때 소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초기에 왔어요. 초기 한 20주 되기 전에? 초기에서 중기 넘어갈 때? 근데 그냥 온몸에 갑자기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서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허리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허리부터 해서 하체 전체에 흉터가 엄청 많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썰이 있던데 엄마랑 아이의 성별이 다르면 그러니까 남자 아이면 그 남자 아이의 호르몬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 뭐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 유전자가 맞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결절성 양진이라는 아주 난치성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피부 면역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낮다 보니까 더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졸려요. 그냥 계속 졸려요. 잠을 임신 초기에는 원래 한 뭐 8, 9시간, 8시간 이렇게 잤다면 임신 초기에는 막 12시간, 13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잠을 자기도 하고 아침에 전혀 못 일어나기도 하고 낮잠을 너무 오래 막 6시간 이렇게 자기도 하고 한번 잠들면 정신없이 자고 그런 이유 없는 졸림, 피곤함 이런 게 옵니다. 원래는 임신하기 전에는 신랑이 새벽에 일찍 나가고 하면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갔다 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무리 피곤해도 신랑이 나가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눈 뜨면 신랑이 없어요, 옆에. 어디 갔지 하고 시계 보면 이미 막 오전 10시 막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져요. 저는 원래도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인데 임신하고 나서 초기에는 진짜로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막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의 파도 때문에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집에 막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완전 MBTI I라서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눈물이 막 떨어져서 그냥 엉엉 울고 막 누워서 엉엉 울고 막 이랬던 적이 많습니다. 울면서도 왜 우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5번째,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임신 초기 한 12주쯤 됐을 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감기가 저는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서 약 받아서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초기라서 더 힘들었는데 초기에는 먹을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기의 그 주요 장기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일반적인 약들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매우 치명적인.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막 열나고 이러는데 일단 코 약은 못 먹고 그나마 뭐 약한 약 몇 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약한 약을 먹다 보니까 안 나아요. 계속 힘들고 열은 계속 나고. 근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임신 전처럼 그렇게 막 먹을 수는 없거든요. 감기가 뭐 일반적으로 심한 감기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다고 하면 저는 그때 3월쯤에 걸려서 3주를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약을 못 먹고. 그래서 저한테 올 3월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골골거리고 아프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 저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기. 이제 임신 중기가 됐을 때 힘든 점. 첫 번째는 체중 증가예요.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멸치가 뛰어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매우 마른 체형이었고, 그리고 사춘기 이후부터 늘 41kg에서 48kg 정도의 몸무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살았거든요. 그리고 20대가 되면서는 운동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늘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니까 막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원래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었었는데 이제 하루에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 2끼는 챙겨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은 줄고 먹는 양은 늘고 하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좀 더워요. 덥고 잘 때도 뭔가 불편하고 막 내 허벅지 이런 데가 낯설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 살을 내가 뺄 수 있을까? 그런 게 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에 힘든 거는 이제 중기부터 손, 발 이런 데가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었는데도 다리가 팅팅 붓고 발도 붓고 그리고 손도 막 붓고, 그래서 반지 같은 게 이제 안 맞고 신발도 안 맞고 늘어나고, 아침에 다리랑 밤에 다리가 달라요. 세 번째로 중기에 힘든 거는 소변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아기가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혈액이 증가가 된대요. 혈액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랑 뭐 비례한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 정말 자주 가요. 물을 조금 먹어도 바로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고, 잘 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예를 들면 뭐 11시에 잔다. 그러면 뭐 8시, 7시 이때까지 그냥 사람이 쭉 자야 되는데 중기에는 한 3번에서 4번은 중간에 계속 깨는 것 같아요. 2~3시간에 한 번씩은 깨서 화장실에 가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잠을 또 바로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게 좀 불편했어요. 지금도 불편해요. 이제 중기에 힘든 점 4번째는 배뭉침이 시작이 됩니다. 배뭉침은 배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말랑말랑하던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 쏠리는 느낌이 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링공처럼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배뭉침이에요. 그래서 한 번 어떤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상 활동을 좀 오래 하게 되면 배가 뭉치고 딱딱해져서 일단 아프고 또 아기가 걱정돼서 쉬어야 되는, 배 뭉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수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달이 되면 그게 잦게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그게 진통으로 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뭉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편한 자세로 누워야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중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기에 힘든 거는 일단 첫 번째, 숨이 막혀요. 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명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서 계속 한숨, 큰 숨 이런 걸 쉬게 돼요. 후,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는 소화가 안 돼요. 당연히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위가 눌리면서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먹다가도 배가 부르지 않은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식도염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든 거는 지금 제가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 한포진입니다.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면역이 더 떨어지면서 한포진이 와서 밤에 잠을 매우 못 자고 있습니다. 한포진이 뭐냐면 손이나 발가락, 발 이런 데 오는 수포 형태의 발진, 습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렵냐면 그 작은 수포 하나가 손가락에 딱 나면 모기를 한 10방 정도를 같은 곳에 물린 것처럼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진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진짜 가려워서 환장할 것 같다. 그래서 새벽에도 갑자기 간지러워서 깨고, 그런데 그런 그 포진이 손바닥, 손가락, 이런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발바닥 이런 데 와요. 결국에는 면역력 저하 때문인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번째는 불면증이 더 심해져요. 이제 불면증이 더 심해져서 요새는 잠을 한번 이렇게 밤에 자면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어나는 상태고요. 일어나서 또 잠이 깨요. 몇 시간 또 있다가 다시 억지로 좀 잠 자려고 하고 해서 좀 더 자고, 그래서 잠이 부족해집니다. 이것도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통증이 생겨요. 허리가 엄청 아파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되게 아프고, 그리고 꼬리뼈 요런 데가 아파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렇게 뼈들을 잡고 있는 근육, 뭐 인대 이런 데가 살짝 이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완이 되다 보니까 잡아주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손목도 아프고요. 마지막으로
임신 후기가 되면서 점점 또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색소 침착.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겨드랑이 이런 데 까매진다. 저는 겨드랑이 이런 데 까매지진 않는데 제가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편이에요. 주근깨 이런 게 굉장히 짙어져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털이 그렇게 굵어진대요. 다리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편하고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힘든 점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임신 초중 후기까지의 이런 힘든 점은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힘든 점이라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임신이 이렇게까지 힘든 건 줄 몰랐어서 많은 좀 여러 힘듦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서 매일매일 약간 챌린지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출산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게 또 찾아오고 있는데 잘 이겨내서 아가도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순산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지금 제일 큽니다. 다음에는 아기 또 낳고 아기 낳을 때 느낌 막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